안녕하십니까. 함께 성장하는 응답, 응달쌤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폐혈증, sepsis입니다. 2026 sepsis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폐혈증이란 무엇이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응급실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폐혈증이란 감염에 대한 인체에 조절되지 않은 반응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장기 부전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폐혈증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4,900만 건이 발생합니다. 그중 무려 1,300만 명이 매년 사망하는 치명적인 의료 응급 질환입니다. 단순한 감염 수준을 넘어 온몸의 장기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기능을 잃고 멈춰버리는 무서운 질환이 바로 폐혈증입니다. 폐혈증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치명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순환 이상, 난치성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팽팽해야 할 고무호스, 혈관이 염증 독소 때문에 흐물흐물하게 부풀어 올라 평균 동맥압, MAP가 65mm 미만으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수액을 대량 투여해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아 결국 혈관을 강제로 쥐어짜주는 승합제, 베소프레서를 써야만 겨우 혈압이 유지되는 위급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세포대사 이상으로 호스의 압력이 무너지니 마당 구석구석에 있는 잔디, 세포에 물과 산소 공급이 완전히 끊깁니다. 이를 조직 저관류 및 저산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잔디들이 말라 죽지 않으려고 비상 생존 모드를 가동하며 짜내는 쓰는 진액이 바로 젖산, 락테이트입니다. 혈액검사상 젖산 수치가 2mmol/L를 초과했다는 것은 현재 세포 수준에서 대사 과정이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적 상황에 따라 폐혈증을 총 4가지 범주로 확연하게 분류했습니다. 확정, 병력, 임상 진찰, 검사를 바탕으로 폐혈증이 확실히 진단되며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가능성 높음, 폐혈증 의심이 매우 높으며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진단입니다. 가능성 있음, 폐혈증 의심이 중간 정도이며 폐혈증일 수도 있지만 다른 대안적 질환의 가능성도 공존함. 가능성 낮음, 폐혈증 의심이 낮으며 임상평가가 폐혈증과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진단이 훨씬 더 유력함. 폐혈증은 병력, 임상진찰, 진단검사를 종합한 전체적인 임상평가로 진단을 내립니다. 2026 가이드라인에서는 NEWS, NEWS2, 메우스, 썰스를 큐소파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NEWS, National Early Warning Score, 호흡수, 산소 포화도, 산소 보조 여부, 체온, 수축기 혈압, 심박수, 의식 수준 등 7가지 생리학적 지표를 점수화합니다. 총점은 0에서 20점이며 0에서 4점은 저위험, 5에서 6점은 중위험, 7점 이상은 고위험으로 분류합니다. NEWS2, NEWS의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처럼 고탄산혈증 위험이 있는 환자를 위해 새로운 산소 포화도 촉도 스케일 2를 제공하며 의식을 평가해 컨퓨전 항목을 추가해 정밀성을 높였습니다. MEWS, Modified Early Warning Score, 수축기 혈압, 심박수,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 등 5가지 핵심 지표만 평가합니다. 총점 0에서 14점 중 4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입니다. 검사실 수치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어 응급실에서 환자를 즉시 선별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썰스, 체온 38도 초과 또는 36도 미만, 심박수 90회 초과 또는 호흡수 20회 초과 또는 PaCO2 32 미만, 백혈구 수치 12,000 초과 또는 4,000 미만,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양성입니다. 민감성은 매우 높아 환자를 놓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특이도가 낮아 폐혈증이 아닌 일반 염증 환자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2026년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7가지 관리 항목을 순서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별 및 조기관리 시스템 운영. 병원 및 보건의료 체계는 폐혈증 선별, 표준 절차, 질 향상 전략이 포함된 폐혈증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강력 권고. 두 번째, 감염 관리. 쇼크가 있거나 쇼크가 없더라도 폐혈증이 개연성 확실한 경우 가능한 빨리 1시간 이내에 즉시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이때 배양 후 항생제 투여가 원칙이지만 배양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항생제가 늦게 투여되면 안 됩니다. 감염 확률이 낮고 쇼크가 없다면 항생제를 보류하고 모니터링합니다. 베타락탐 항생제의 연장 주입.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같은 시간 이존성 베타락탐은 처음에 부하 용량, 로딩 도스를 준 뒤 연장 주입, 프롤롱드 인퓨전 형태로 지속 투여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단속적 투여보다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낮춥니다. 제거 가능한 감염 원인, 농황 등을 진단 후 이상적으로 6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합니다. 소화관 선택적 오염 제거 (SDD는) 항생제 내성률이 낮은 환경의 기계호흡 환자에게 입이낭 위장의 유해균이 폐로 내려가 폐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SDD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혈액동학적 관리. 소생술을 위한 첫 수액으로는 균형 정지렉을 강력 권고합니다. 스타치스 사용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3시간 이내 30ml/kg 투여 권고합니다. 기저질환으로 신부전이나 만성 신부전이 있다면 볼륨 오버로드, 폐부종 등을 막기 위해 제한적, 리스트릭티브 수액 접근을, 심폐기능이 튼튼하고 탈수가 심했다면 개방적 접근을 환자에 맞춰 선택합니다. 동적 지표를 이용한 수액 반응성 평가를 하며 투여합니다. 혈압을 올리기 위한 첫 번째 선택은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중심정맥관이 없더라도 MAP 회복을 위해 말초정맥으로 먼저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초기 평균 동맥압 MAP 목표는 65mmHg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60에서 65mmHg 범위를 목표로 유연하게 잡을 수도 있음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호흡치료. 급성 저효산소 호흡 부전 환자에게는 일반 산소요법이나 NIPPV보다 고유량 비강 캐뉼라를 우선 권장합니다. 환자가 먹고 말하기 편하며 폐 손상 위험을 줄입니다. 인공호흡기 전략, ARDS 동반 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동반되었다면 낮은 1회 호흡량 6ml/kg과 고원압 30cm H2O를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보존이 추가 치료. 폐혈성 쇼크가 지속되어 승합제가 계속 필요한 성인 환자에게 정맥 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하이드로코르티손 기준 24시간당 200mg 사용을 제한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예후 개선 목적의 해열 치료 반대, 정맥 내 비타민C 반대, 정맥 내 면역글로불린 IVIG 반대, 혈액 정화요법 반대, 비타민 D 반대. 해야 할 것들, 권고사항. 위장관 출혈 위험군에게 양성자 펌프 업제제 PPI 사용, 혈당이 180mg/dL 이상일 때 인슐린 치료 시작, 금기증이 없는 한 저분자량 헤파린을 이용한 정맥 혈전색증증 예방. 여섯 번째, 치료 목표 및 전환.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 목표 및 예후에 대해 조기에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길 때 환자의 안전한 적응을 돕는 전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곱 번째, 장기 예후 및 회복. 퇴원 시 환자와 가족에게 입원 기간 발생한 일, 폐혈증 진단명, 치료 내용 등 폐혈증 후 흔히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서면 구두 요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48시간 이상 기계 환추 치료를 받고 생존한 환자에게는 퇴원 후 신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폐혈증 생존자 모두에게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조건부 권고합니다. 마지막 최종 정리입니다. 폐혈증은 응급상황이며 선별도구, 뮤스를 선호해 조기 인지하고 쇼크나 확정적 감염 시 1시간 이내에 항생제와 균형 정지렉이 투여돼야 권고됩니다. 또한 퇴원 후 장기적인 신체, 정신적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하며 이는 환자 결과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식이 여러분이 계신 임상 환경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